한국계 일본 무도인 최배달은 제일 싸우기 힘든 격투기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발레 댄서랑은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수도 달인인 그는 인류 발레 댄서가 여러 명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극진공수도 교본에도 같은 요지의 칼럼을 싣기도 했는데요. 발레는 고도의 점프와 턴 기술을 요구하는 무용으로 그만큼 그 기술을 시행하는 댄서들의 근력, 유연성, 민첩성은 일반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온몸이 잔근육으로 꽉 차 있는 데다 늘 굉장한 스피드를 내야 하기에 체력이 상당한 발레인들은 어지간한 일반인이나 격투기를 슬쩍 배운 남자쯤은 일격에 때려눕히는 게 가능한데요. 그 증거처럼 과거에는 발레가 예대가 아닌 체대에 있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셨듯이 근세기 들어 전투 민족이라 불리는 한국인이 발레계에서도 위상을 떨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프랑스의 국립발레단 격인 파리 오페라 발레는 세계 최고의 역사, 최상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고 있어 투어 개런티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열일 체류하며 5에서 7회 공연을 하는 총 비용이 30억 원에 달하는데 비용이 전부도 아닙니다. 투어지의 발레 문화가 성숙한가에 대해 현지 프랑스 문화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투어 여부를 정하는 깐깐함으로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협상 자체도 못해본 상태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민간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일본공연예술진흥회가 꾸준히 이 콧대 높은 파리 오페라 발레 투어를 유치해왔습니다. 반면 파리 오페라 발레의 내한 공연은 1993년 지젤 전막 공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초청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것과 함께 민간 기획사의 경우 극장 대관을 확신할 수 없어 투어지의 발레 인식까지 조사하는 발레단 측에게 접근 자체가 불가합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경우 대개 2년 전에 투어 일정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타진하는 한국에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려 15번이나 모시기 어렵다는 이들을 초청한 일본에게 심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우리는 대신 무대에 무용수를 올린 것인데요. 한국인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에 처음 입단한 무용수는 발레리노 김용걸입니다.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자리를 박차고 모험을 택한 그는 5개월간의 연수 단원을 거쳐 무려 2000년에 동양인 발레리노로 처음 정단원이 됐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는 매년 7월 초 입단 오디션으로 소수의 정단원을 뽑는데 부설학교인 파리 오페라 발레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먼저 뽑은 뒤 연수 단원을 포함해 외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충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가능성 있는 일부 외부 지원자들에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연수 단원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2019년 발레학교 졸업생 5명과 연수 단원 3명을 정단원으로 선발한 것을 보면 5개월의 연수로 선발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짐작할 수 있죠. 김용걸은 카드리우에서 출발해 시제까지 승급했지만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임용되면서 귀국했습니다. 단원은 카드릴, 코리페, 쉬제, 프르미에 당쇠르, 에투알의 5개 등급으로 이 힘든 진급에도 불구하고 후대 발레인을 키우기 위해 개인적인 명예를 포기한 것인데요. 바톤을 이어 발레리나 박세은이 2012년 파리 오페라 발레 정단원이 됐습니다. 박세은은 2009년 국립발레단에 특채로 입단했지만 해외 진출에 나서 당시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정단원으로 합격하고도 파리 오페라 발레 연수 단원을 택하는 승부수를 걸었는데요. 1년 뒤 카드리우로 시작해 이후 승급을 거듭해 2016년 말 혼혈이 아닌 동양인 무용수로 처음 프리미에 당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렐리 디퐁 파리 오페라 발레단 발레 감독은 박세은은 완벽한 모범 사례다 라는 평과 함께 발레의 종가라고 불리는 파리 오페라 발레 아시아 출신 첫 에투알로 승급시켰습니다. 디퐁 감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승급 소식에 감격한 박세은을 꼭 껴안고 등을 두드려준 뒤 관객에게 인도한 뒤 박수를 보내는 영상을 함께 올리며 시간은 많이 흘러갔지만 박세은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꾸준함과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우리와 함께했다고 적으며 세은 브라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준단원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에 입단한 박세은은 2012년 6월 정단원으로 이듬해 1월 코리페, 같은 해 11월 쉬제로 초고속 승급을 했습니다. 이어 2016년 11월 프리미에 당쇠르로 승급했고 2018년 6월엔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드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받기도 했죠. 2015년 발레단의 이단아로 감독을 맡았던 벤자맹 밀피에 당시에 한때 주역에서 밀려나는 아픔도 겪었던 박세은은 직접 밀피에 감독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어필했고
현대무용에서도 실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밀피에는 현대 발레를 선호하는 편이라 고전 발레에 강했던 박세은은 밀피에 취임 후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없었고 번번이 승급이 좌절되기도 했지만 직접 면담한 이후 본인의 연습에 매진하여 인정받아 현대 발레 무대에도 자주 서게 되었죠. 이 와중에 발레 슈즈에 이마를 찢기는 부상까지 당합니다. 출혈도 심했고 눈 밑까지 멍이 내려오는가 하면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코가 안 보일 정도였지만 한 달 이상 쉬려는 의사의 권유에도 이틀 만에 닳아버린 발레 슈즈를 바꿔 신을 정도였던 기존의 연습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발레단의 에투알로 2015년 무대에서 은퇴한 뒤 이듬해 감독을 맡은 디폼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고 이에 5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박세은을 최고의 별로 지명한 것인데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자신들만의 단정하고도 정확하고 확고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단체입니다. 이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 무용수는 백인 1색이었고 입단 역시 발레단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졸업생 위주로 뽑아왔었습니다. 박세은은 서울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국내 순수 토종인데다 프랑스와는 다른 러시아 바가노바 스타일로 발레를 배워 발레단의 에투알 중 박세은만이 유일한 비백인 무용수로 외국인이 5%에 불과할 만큼 강한 순혈주의로 비판받았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 내에서도 파란입니다. 뉴질랜드 일본 혼혈인 한나 오닐이라는 발레리나도 에투알 후보로 유력하였으나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디폼 감독의 박세은에 대한 신뢰는 매우 탄탄한데요. 박세은을 수년간 지켜보며 세은이 무용수로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는 걸 직접 봤고 바가노바는 물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스타일을 망라한 모든 스타일의 춤을 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죠. 오렐리 디폼 감독은 물론 자신들의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았지만 프랑스식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음을 높이 샀다면서 박세은 에투알의 장점을 3가지 꼽아달라고 부탁하자 한 가지를 더 꼽을 정도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항상 열심이고 겸손하며 테크닉이 뛰어나며 예술성이 있다는 것이 그 대답이었죠. 에투알 승급은 발레계의 김연아라는 박세은에게도 한국에게도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박세은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 무용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팬층이 두텁고 지원도 탄탄한 일본에 자주 투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무용 개런티가 워낙 높아 만나기 어려웠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첫 아시아인 에투알이 유학파가 아닌 순수 한국 출신으로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3개를 석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발레단의 리더로서 다양한 재능과 다른 문화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디폼 감독의 말처럼 300년 전통의 데필레 퍼레이드에 참여한 박세은은 에투알의 상징 왕관을 쓰고 행진했으며 시즌 개막작 에뛰드에선 주연으로 춤을 췄습니다. 현재 파리 오페라 발레에는 박세은 외에 한국인 단원으로 윤서구와 강호연이, 카드리유로 최유정 역시 연수 단원 입단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1939년 미국에서 창단한 A-뷰티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 영국 로얄 발레단,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세계 굴지의 발레단인데요. 한국인 발레리노로 처음으로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석 무용수가 된 안주원은 선화예고 출신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던 2013년 요스 아메리카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딴 후 ABT 입단 제의를 받고 이듬해 코르드 발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솔리스트로 승급한 지 1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우뚝 서며 한국 발레계에 또 하나의 쾌거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에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동양인 최초 수석 무용수이자 발레단의 간판 스타로 활약 중인 서희와 남녀 완벽한 한국 무용수로 이루어진 발레 공연도 꿈이 아니게 됐습니다. 발레는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큰 무용입니다. 어지간한 무술 버금가게 방심하면 다리 65에서 80%, 척추 10에서 17%, 어깨 5에서 15% 부상이 필연적으로 따르는데요. 발레리나 박슬기는 발등이 꺾인 부상을 입었을 때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가 하면 발레리나 신승원은 2군데나 디스크가 터진 상태로 들것에 실려가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겁주는 의사의 말에 발레보다 더 지독한 재활운동을 완수하고 2달 만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발레 무대의 근성이 이러할진데 국제 무대에 진출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이벌에게는 소름을 지도자에겐 감동을 주며 단연 눈에 띄이는 한국계 발레인 이름이 권위 있는 콩쿨마다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면 한국인 발레리노와
발레리나의 주연 공연이 올라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국인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열정으로 끊임없는 자기 발전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